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산과 바다로 떠나는 피서객들이 늘면서 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원주 소방서 이기중 서장을 모시고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중 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일 제26대 원주 소방서 서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원주 시민과 시청자분들께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부임한 원주 소방서장 이기중입니다. 저는 편안하고 안전해야 시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없는 안전한 원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서장님께서는 원주 출신으로 85년도에 공직에 입문을 하셨고 원주 소방서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소방을 먼저 처음 시작한 곳도 이곳이고 또 과장을 하다가 8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와서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또 잘해야 됐다는 그 마음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네, 8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네. 또 추가 질문이긴 한데 이전에 근무하셨던 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제가 정선 소방서, 그다음에 홍천 소방서, 그리고 영월 소방서, 그리고 소방본부 행정과장을 하다 이번에 원주 소방서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올해는 원주 소방서가 이제 첫 걸음을 내디는 지 50년이 되는 해로 이제 35만 인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데 소방서 국가직 전환으로 인해서 소방 서비스 이 수준의 향상을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올해는 원주 소방서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명륜동 명륜시대를 청산하고 방곡동에서 신청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4월 1일자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영원한 바람이고 소망이었었는데 드디어 이루어졌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많은 국민들에 대한 소방 수요 혜택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휘체계가 일원화돼서 예전에는 각 시도 지사의 통제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이제는 대형 재난이 났을 때 소방청장이 직접 전국 소방서를 지휘함으로써 대형 재난 발생 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관내 같은 경우 문막에서 대형 화재가 났다 그러면 여주, 이천 인근 소방서가 바로 출동하는 그러한 체계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 국가직이 됨으로써 변화는 예전에는 지방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소방 장비 인력 이런 확충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국가에서 이런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균등하게 소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방 서비스도 한층 더 이렇게 좋아지리라 생각되고요. 또 우리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소방치육센터라고 이렇게 설립이 됩니다. 이게 충북 음성에 이제 올해 건립이 되는데 그러면은 경찰은 경창병원이 있는데 저희는 현재까지 소방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어떤 처우 개선 또 치료 또 이런 면에 많은 혜택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오랜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졌고 이제 지휘 체계가 일원화가 됐고 소방청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면서 이제 조금 더 빠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장비 같은 경우도 상향 평준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신임 서장님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여름 휴가철에는 산으로 또 바다로 사람들이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안전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여름철에 사고는 순환 사고가 최고로 많습니다. 한 6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고립 사고 또 산악 사고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제 피서를 많이 가다 보니까는 교통사고 또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순환 사고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고립 사고, 네. 그 다음 순으로 산악 사고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더불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난다고도 짚어주셨는데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름철마다 순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고 장소와 원인 등 순환 사고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원도 내에서 최근 3년간에 발생한 순환 사고를 보면 총 그 352건이 발생돼서 예. 사망이 176명, 부상이 93명, 실종 4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 사고 발생 장소는 그 강이나 바다, 하천 예.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다음으로 그 산간 계곡에서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 원인은 그 수영 미숙이라든지 또 안전 부주의 이런 사고가 전체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되는 그러한 사고가 많고, 네. 그리고 그 다슬기를 잡다가 예. 또 그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매년 한 20명 정도가 그 네. 다슬기를 잡다가 그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주로 강이나 바다 이런 물가 근처에서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저희도 앞서 보도 내용에서 보도해드렸듯이 다슬기를 잡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네. 추세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여름철 순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원주 소방서에서도 이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순환 사고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여름철 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의용 소방대로 구성된 119 순환 안전 구조대를 네. 매일 2명씩 저희 그 관내 그 호전면 그 7번 유원지에다가 그 배치를 해서 안전 순찰 네. 또 유사시에 그 인명 구조 등을 하고 있고요. 또 관내 그 순환 취약 지역 그 3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센터별로 예. 수시로 순찰을 해서 순환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의용 소방대원들로 구성된 119 시민 안전 수상 요원을 매일 2명씩 배치하고 있다고 예. 순환 사고에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휴가철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서의 대응과 대책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주의와 협조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순환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안전수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주실까요? 예. 첫째 물에 들어갈 때 수영을 할 때는 그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예.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심이 얕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네. 그 하천 같은 경우는 골절 채취를 해야 되는가 이러면 이제 깊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음주를 하고 또 그렇죠. 물놀이를 하면 안 되겠고요. 자신의 또 능력을 과신해서 이렇게 강을 막 건넌다든지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또 이렇게 사고를 나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다슬기 사고도 얘기했는데 그 다슬기를 잡을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네. 또 이 바위 같은데 미끄러지는 곳이 있습니다. 미끄러지는 예. 곳. 그래서 예. 특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 사고자가 발생되면 빨리 그 주위에다가 그 알리고 그리고 119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급한 마음에 예. 구조하려고 그 같이 뛰어들으면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꼭 유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좀 바위나 돌덩이 같은데 이끼가 많이 끼어서 미끄러질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예. 하고 또 이제 혹시나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는 급하게 예. 먼저 뛰어들으면 같이 익사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차에서 숙박을 하는 일명 차박 같은 것도 인기이고 또 캠핑 같은 것들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런 차박과 캠핑 이런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좀 안전하게 캠핑 활동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 요즘 그 연예인 프로에 뭐 차박하는 그런 그쵸. 프로가 와서 좀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차박 시 주의할 점은 이 주차할 때 안전한 곳에 해야 됩니다. 평평한 곳에 이걸 경사지에면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도 또 아이들이 장난을 하다가 예.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박을 할 때 이제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그 만수의 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물이 차는 그런 지점이 어디까지 오는지 이런 걸 잘 봐뒀다가 그런 데서는 그 차박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산간계곡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물이 불어서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계곡에 이렇게 그 물가에는 이렇게 차박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동을 켜놓고 잠을 자는 경우 이 바람이 불어서 그 배기가스가 텐트 내로 들어와서 네. 또 그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글램핑장의 경우 이제 그 전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냉장고가 있고 또 난방을 위해서 그 판넬 같은 경우가 있는데 네. 2015년도에 강화도에서 이 전기 판넬 과열로 인해서 그 화재가 발생해서 네. 어린이를 포함해서 5명이 목숨을 잃은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거 주의를 해야 됐고 네. 또 취사 시 부탄가스를 사용할 때는 예. 그 판이 요리판이 그 부탄가스를 덮는 네. 그러면 그 복사열에 인해서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를 해서 취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더 차박 시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주의할 점은 경사면이 아닌 평지에 그렇죠. 주차를 네. 해야 하고 또 차박을 할 경우에는 이제 폭우로 인해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그렇죠. 평지에 주차를 해야 하고 또 이제 부탄가스 이러한 바베큐를 해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폭발 사고에도 유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이나 바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벌에 쏘인다든지 그리고 또 뱀에 물린다든지 곤충이나 동물로 인한 사고도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점을 유의를 해야 할까요? 예, 야영이나 이렇게 이제 그 산강 계곡에 갔을 때 이런 벌레, 뱀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 벌은 예. 그 향수나 그 화장품 이런 냄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덤벼들기 때문에 이런 네. 걸 그 피해야 되겠고요. 예. 또 말벌집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건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벌은 예. 매우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한 번 쏘이면 정신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해야 되겠고 만약에 벌에 쏘였을 때는 그 침이 몸에 박혀 있을 때 그 카드 같은 거 크레딧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서 침을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네. 이 독성이 계속 퍼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벌에 쏘였을 때는 이제 만약에 그 호흡곤란 예. 또는 이렇게 그 가려움증 또 이런 어지러움증, 현기증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뱀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독사 같은 경우에 물렸을 경우는 치명적으로 그 목숨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뱀에 혹시나 물렸을 때는 그 물린 부위를 십자 부위로 찢어서 입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반드시 이 독을 빼내줘야 되겠습니다. 빨아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심장 부위로 피가 몰려가지 않게 그 자세를 그 심장 부위로 낮추고 그 인근 부분을 끈으로 묶어서 이게 피가 이렇게 심장 부위에 가지 않게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응급처치를 하고 또 병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1년 내내 항상 조심을 해야 하긴 하지만 날씨가 상당히 덥고 냉방기구 사용이 많은 이 여름철에는 각별히 화재 예방에도 신경을 당연히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여름휴가철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고 또 어떠한 대비들을 좀 해야 할까요? 예. 휴가를 갈 때는 반드시 집에 있는 그 안 쓰는 전절기구 이런 거는 반드시 뽑아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여름철에는 그 에어컨을 많이 쓰다 보면은 그 시래기 과열로 그쵸. 인해서 그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데 네. 그 시래기를 설치할 때는 벽하고 항상 10cm 이상 떨구고 예. 그리고 이게 평소 이제 여름에 안 쓰다 보니까 나뭇잎 같은 게 그 안에 박혀서 네. 들어가서 이게 그 과열돼서 이게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청소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가 올 때는 그 전기 시설물 주위에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맨홀, 전신주, 간판 이런 주위에는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간과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에어컨 실외기는 벽체와 10cm 이상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항상 가스불이나 뭐 전기 코드를 안 뽑은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그렇죠. 주의가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순환 사고와 캠핑 그리고 화재 사고 같이 여름 휴가철에 발생하기 쉬운 사고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또 그 밖에 또 시청자분들께서 조심해야 할 안전 수칙들이 있을까요? 그 이제 열사병, 또 이렇게 무더위에 오래 있으면 또 이런 일사병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그 더울 때는 일어나는 걸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캠핑이나 이런 놀러 갔을 때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119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하나 요거 저 자료를 갖고 왔는데 네. 119 신고 앱이라는 우리 앵커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보긴 했지만 119 신고 앱은 조금 생소하기는 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이런 캠핑을 갔을 때 산이나 이런 등산을 갔을 때 갑작스레 사고를 당하면은 119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산 속에서 여기가 어딘지 119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뭐 맨 숲이고 난감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도로가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여기 어딘지 또 뭐를 하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여기 어딘지를 이렇게 지명을 119에 알려줄 때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 만에 119 신고 앱을 활용하면은 119 구조대가 바로 신속하게 차에게 출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9 앱을 119 앱을 깔아서 신고를 하면은 신고를 했을 때 119 상황실에서 바로 그 사고자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신고받을 때 산에 같은 경우 위도, 경도, 좌표가 이게 찍히기 때문에 헬기가 바로 그 좌표를 찍고 가기 때문에 신속히 이게 출동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면에서 엄청나게 그 유용한 그런 신고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앱을 이제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서 열면은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한번 보여주실까요? 잘 잡힐 플레이스토어에서 강원 119 신고 앱을 치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다음에 설치를 하고 요거를 이제 활성화 시키면은 이렇게 이제 119 신고하기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럼 이걸로 신고를 하면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 119 상황실의 이 지도가 뜸으로써 뭐 산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이런 강가에 가서 위치가 어딘지 모를 때 우리 구조대원들이 이 좌표를 찍고 바로 가기 때문에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유용한 그 신고 그런 그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플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19 신고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이제 본인의 위치가 119 상황실 지도에 표시가 되고 경도와 위도까지 자세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뭐 헬기나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신속하게 구출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 그리고 휴가를 위해서 우리 시민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거나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그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 코로나 119를 그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에서 방심이 최고로 그 금물입니다. 그래서 그 휴가를 보낼 때는 제발 안전 수칙을 지키고 또 휴가를 떠날 때는 가정에 또 전기 코드를 뽑고 가스 잠그고 그래서 제발 안전을 챙긴 다음에 떠나는 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끝으로 제26대 원주소방서 서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올해는 원주 서부 지역의 인구 3만의 그 기업 도시에 기업 119 안전센터 신축 공사를 10월 착공하여 내년 3월에 그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 소방서 인근에 명륜 안전센터도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신청사 부지에 42억 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공공 직장 어린이집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 체험 마을도 본소에 신축하여 어린이들에게 소방 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완성되면 원주 소방서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소방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각오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안전수칙을 잘 지키셔서 즐겁고 또 건강하게 피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소방서 이기중 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